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지문 함께 볼 교사 박세롬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가나다 지문을 함께 읽어보고 이에 대해서 요약해보고 1번과 2번 제시문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지문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자인에서 경제성이란 최소의 최소의 재료와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디자이너는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형태와 구조의 성형, 그리고 제작 기술과 공정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디자이너는 능률적으로 작업을 완수할 수 있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한 목적성과 신미성의 조화와 함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좋은 디자인은 지각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그리고 낭비 없이 성취하는 것이다. 자, 함께 읽어봤는데요. 자, 가 지문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나요? 그렇죠. 디자인의 경제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성이란 최소의 투입을 넣어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가 지문은 디자인의 자, 그럼 함께 나 지문으로 가봅시다. 나 지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갖추어야 한다. 인간은 사용하기 편하고 튼튼하기만 한 물건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아름다운 형태를 추구한다. 신미성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시대와 국가에 따라 공통된 미의식도 있다. 디자인이 추구하는 신미성은 시대성, 국제성, 민족성, 사회성, 개인성이 종합된 소비 대중이 공감하는 공통의 미의식이다. 즉, 디자이너, 생산자, 소비자가 공감하는 객관적 아름다움이다. 표면을 장식하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 색채, 소재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유능한 디자이너는 객관적 요소에 자신의 디자인 감각을 더하여 주어진 범위 안에서 개성있게 조형 감각을 살려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디자인의 신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 사회, 가치, 문화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디자인은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한다. 최근 정보화와 국제 교류 및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거의 모든 도시에서 지역 문화보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문화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 거리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간판이 눈에 띄고 백화점 중심부는 세계 유수의 여러 명품 브랜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자국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움직임도 다양해지고 있다. 디자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술과 형식이 함께 발전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디자인 양식이 탄생하게 된다. 즉, 디자인은 특정한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디자인은 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점에서 문화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 지문의 주제문에 대해서 한번 밑줄을 쳐봅시다. 첫 번째 줄, 디자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 사회, 가치, 문화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일단 이 줄 밑줄 쳐봤고요. 두 번째, 즉, 이 부분이요. 디자인은 특정한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디자인은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함께 제시문에 대한 면접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물건을 고를 때 기준을
재심은 가와 나에서 선택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선택하지 않은 재심문을 비교 및 반박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나오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물건을 고를 때 기준을 가와 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선택하지 않은 제시문을 비교 및 반박하여 설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작성해본 답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항에 대한 답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시작할 때 먼저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고 답변을 시작하는 것으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는 디자인의 경제성에 대해, 나는 디자인의 신미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끌어와서 답변을 먼저 했죠. 1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까지의 저희 구매 패턴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는 신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물건을 구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가와 나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저는 나로 고른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골라주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주장 혹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하고 그 뒤에 근거를 꼭 함께 제시를 해주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휴지나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들을 제외하고서는 내가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보다 나의 특성, 미의식,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선별하여 구매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며 타인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곧 하나의 소통이 될 수 있고 저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의 이유인 거죠. 나와 같이 디자인의 신미성을 고려하여 물건을 구매하고는 하는 그 이유, 저만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문항 1번에서 뭐라고 했나요? 자신이 물건을 고를 때 기준을 선택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선택하지 않은 제시문을 비교 및 반박하여 설명하라고 했죠. 근데 여태까지의 저의 답변에서는 이제 가에 대한 반박이나 비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다음으로 말하였습니다.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는 경제성 또한 물건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현대인들은 더 이상 삶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성을 얻기 위해 소비를 한다는 장 보드리아르의 말처럼 나의 소비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소지하는 물건들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저는 제시문 나가 설명하는 디자인의 신미성이 저의 물건 구매 패턴에 보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는 답변을 적었어요. 저는 답변을 적을 때 직접 제가 질문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바로 말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를 여기다 적은 것이라 문장이 조금 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한번 써보시거나 직접 말하실 때는 문장을 조금 단순하게 해서 말하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야 전달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말하기에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자면 저는 이제 장 보드리아르의 말을 따왔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소비를 할 때 물건 그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징성을 얻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 요거를 저는 좀 따와서 답변에 녹여내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혹은 명언 같은 거 그런 거를 따와서 답변에 활용을 하셔도 인상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 디자인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심미성에 대해서 보다 중점을 두고 답변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면접 문항은 정해진 답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답을 하고 이 학생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신의 관점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것을 판별하는 데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와 나 둘 중에서 어떠한 것을 고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신이 선택한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조리 있고 논리적이게 설명을 해주면 이제 훌륭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항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시문 나와 다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번 문항은 묻고 있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와 다의 공통점을 제시해라 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답할 내용 또한 두 가지가 되겠죠. 여러분의 인쇄된 책에는 선생님의 답변이 뒷부분이 잘려 있어서 원래 답변대로 이 화면에 띄어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자, 나와 다의 공통점. 선생님은 나와 다 지문을 읽었을 때 디자인은 문화를 반영한다 라는 전제를 공유한다 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따라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시문 나와 다를 분석해보면 같은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은 문화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시각적 양식이며 인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시 시대,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디자인은 문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디자인들이 당시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디자인과 문화는 상호작용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은 문화를 반영한다 라는 공통점을 도출했고 이제 뒷부분에서 선생님이 도출한 공통점에 대한 내용을 부가 설명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라는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관련해서 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열어주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방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디자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써줌으로써 아까 나와 다의 공통점을 찾는 그 답안과 지금부터 답할 답안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답변을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뒤에서 총 두 가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공통점을 쳐도로 깔아준 거예요. 선생님은 이 질문을 처음 봤을 때 두 가지의 답변을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민들의 미의식이 전체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독창적인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독창적인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단 국민들의 미의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미술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한국적인 것에 대한 연구, 이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방안을 총 두 가지로 제시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답변의 앞부분에 또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좀 더 면접관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답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의 성장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교 교육에서부터의 미술 교육 강화입니다. 아동이 가정 외에 처음 경험하는 사회인 학교에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적 경험에 반응할 수 있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경험으로부터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는 심미안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미술과 디자인을 향유할 수 있는 소비자로 성장할 것이고, 이는 디자인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산업의 성장은 재능 있고 유능한 디자이너들의 활동을 이끌어올 것이고, 그들이 창조해낸 디자인들은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며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결국 국민, 우리 시민들이 미의식이 성장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학교, 미술교육에서부터 이뤄낼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한 겁니다. 저의 주관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구성하셔도 되는데, 그에 대한 좀 논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들을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적인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 문화에서부터 현재의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대중문화까지 어떤 점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 세계로 통하는 한국의 디자인을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한국적인 것? 그러면 전통 문화를 당연히 끌어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거, 해외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전통 문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면도 있어요. 현재 우리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이 오히려 세계에 어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현대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대중문화까지 한번 면밀하게 고찰을 해봤을 때 가장 한국다운 컨셉이나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답변, 한국적인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뒷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도가 있다면 세계로 통하는 한국의 디자인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을 말하면서 이제 답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크게 보자면 이 답변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첫 질문, 나와 다의 공통점에 대한 답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뒷부분은 우리나라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세부 내용, 이렇게 하나,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답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이러한 문항은 정답이 있는 문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항상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말을 하시는 거를 좀 연습을 하시면 면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으로 면접 문항 디자인 내용에 대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